안녕하세요. 초의 불꽃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일어나 활동하고 쉼에 있어 항상 됨을 유지해야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상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몸에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잘 때 자고, 먹어야 할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내 몸에게 활동과 휴식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을 지키지 않으면 몸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잃은 몸은 언제 먹을지 모르니 영양분을 축적하려고 하고 언제 쉴지 모르니 아무데나 잠들려 하거나 졸릴 때 잠들지 못하는 등의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온을 높여주며 호르몬을 규칙적으로 분비시켜 신체 리듬을 안정되게 합니다. 반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비만과 당뇨병, 인지 능력의 저하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자는 동안 늘어난 입속 세균과 위산을 씻어내기 위해 간단한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과 함께 위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모든 소화기관을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며 이때의 자극은 위와 장을 깨어나게 하는 신호로 이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 소화액이 충분히 분비돼 소화가 잘 되고 배설이 촉진됩니다. 또한 자는 동안에는 호흡과 땀으로 인해 수분이 방출되면서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순환이 안 되기 쉬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체내에 흡수가 잘 되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좋으며 이는 아침에 잘 발생하는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위험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자는 동안 7시간에서 8시간이나 수분과 음식물이 끊긴 위는 독한 위산과 자극 물질들로 인해 아침 기상 직후 우리의 위장은 무척 민감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없는 사람도 속쓰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는 천연 항궤양 물질로 위벽이 헐거나 늘어졌을 때 회복시킬 뿐 아니라 위점막을 튼튼히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날 미리 썰어둔 양배추를 용기에 담아두면 먹기도 간편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침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사람은 수면 중에 체온이 1도 정도 내려가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의 활동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잘 공급해야 뇌 기능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신경이 둔해져 무기력해지며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저하돼 학습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뇌에 필요한 연료는 바로 포도당이며 탄수화물을 통해 얻어지는데 귀리는 건강한 탄수화물과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서서히 소화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오전 내내 공급해줍니다. 또한 귀리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로칸 성분은 체내에서 물리적성질인 점도가 증가해 담즙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시키는데 이때 간은 새로운 담즙을 생성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 때 한 컵 정도의 귀리를 섭취하면 6주 안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5.3%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단백질 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이 높아 허기가 지는 것을 늦추며 에너지를 충전해 활기찬 아침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데 국제비만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고단백질 식사를 한 사람들은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후 시간 식사량 조절을 좀 더 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달걀은 아침에 먹으면 좋은 식품입니다. 달걀은 체내 단백질 흡수율인 단백질 생체 이용성 1위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달걀 하나엔 단백질이 약 6g이 들어있어 하루 2개만 먹어도 일일 권장 단백질량의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비만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달걀을 먹은 그룹은 베이글을 먹은 그룹보다 체중이 65% 더 감량됐고 복부지방은 34%까지 감소했으며 체지방은 16% 더 줄어든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역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요거트 속에는 대량의 유산균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위장을 보호할 수 있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며 장내 유익균 수를 늘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지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식전에 요거트를 먹으면 체내 만성 염증이 줄어 장 건강이 좋아지고 고혈압과 관절염, 천식 같은 만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졸음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 양은 햇빛과 더불어 트립토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음식을 통해 체내에 들어온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변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트립토판 섭취가 부족해지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또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잠들 수 없거나 얕은 잠 등의 수면 장애가 유발됩니다. 때문에 아침 식사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몬드와 호두, 땅콩,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 모든 견과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아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숙면을 도와주어 수면 장애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7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약 3만 6천 가지로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활성산소로 인해 생긴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내부 항산화 효소에 의해 모두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외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우리 몸에서 생성된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며 베리류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효과가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고혈압 예방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먹을 경우 고혈압 발병 위험이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1회 이상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성이 10% 낮아진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8번째는 사과입니다. 우리 몸은 땀과 소변, 대변 등 다양한 형태로 몸속 독소를 배출하며 유일하게 고체 형태로 독소를 배출하는 건 대변으로 가장 많은 양의 독소가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하루 중 아침 식사 후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할 때이므로 아침 식사 후 변을 보는 것이 좋은데 사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팩틴 성분이 함유되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특히 팩틴은 끈끈한 성질이 있어 장내의 수분을 흡수해 크게 불어나며 부풀어진 팩틴은 대장에 쌓여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게 해 배변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위염이나 위궤양 등 평소 위가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빈속에 먹을 경우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을 보완하는 양배추와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는 사과식초입니다. 식사 전 사과식초를 희석한 물을 마셔주게 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내 몸이 소화를 시킬 준비가 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사과식초는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느리게 내려가도록 해서 혈당의 급작스러운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탄수화물 식품을 먹기 전에 사과식초를 섭취하면 식후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혈당의 급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약 200ml의 물과 사과식초 15ml를 3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과식초 섭취 시에는 물 한 컵에 15에서 30ml 정도의 사과식초를 희석해서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위가 약한 경우에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식초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부드러워집니다. 10번째는 생감자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겁고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으로 인해 서구보다 위장관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자에는 항콜린 작용을 하는 아트로핀 성분이 들어있어 손상된 위를 회복시켜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06년 발표된 연구에서 44명의 소화불량 환자에게 일주일 동안 1일 2회 100ml의 감자즙을 마시게 한 결과 참가자 중 약 3분의 2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저항성 전분의 풍부한 원천으로 저항성 전분은 변 부피를 증가시키며 대장의 장내 세균이 저항성 전분을 대사하면 단세지방산이라는 중요한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단세지방산은 좋은 박테리아가 잘 자라게 하는 반면 병원성 박테리아의 성장은 억제하며 튼튼한 장벽을 유지하고 장의 염증을 줄여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포에는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면 지방세포는 더 이상의 지방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방의 축적을 방지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